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올해로 35살, 결혼 4년 차 아내입니다. 제 삶은 조용했고 작지만 단정했어요. 남편과 아이 없이 맞이한 일상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주말엔 영화 한 편, 평일엔 배달 음식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고요. 물론 저만의 시간과 남편의 침묵 사이엔 묘한 거리감도 있었지만 이젠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남편 출근 도시락을 챙기고 방 청소하고 세탁기 돌리다가 잠깐 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 줄 알고 무심코 열었는데 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말없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녀 뒤로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여기 준호 씨 집 맞죠? 그녀가 말했어요. 남편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그녀가 아이 손을 끌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준호 씨 아들이에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뭐라고요? 아들이요? 그녀는 준비한 듯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넸어요. 출생증명서, 아이 사진, 그리고 메모지 하나. 짧은 글씨로 지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그걸 제게 주곤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두고 그대로 돌아섰어요. 저는 그대로 문 앞에 서서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아이와 마주 서 있었어요. 아이도 저도 어색하게 마주선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아이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가 제 집인가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문을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지우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봤어요. 낯선 공간이었을 텐데 그 아이는 별다른 말도 없이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반복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30분쯤 지나서야 남편이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아이를 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래요. 전 여친이 데려다 주고 그냥 갔어요. 그 말에 남편은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고 천천히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지후야. 그 짧은 순간 저는 남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건 놀람도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무언가 알고 있었다는 듯한 묘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밥은 먹었니?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조용히 그 아이를 안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지우라는 아이보다 남편의 태도가 더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지우를 재웠고 저는 안방에서 혼자 누워 불 꺼진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왜 이제 와서야 이 아이가 나타난 걸까? 왜 아무 말도 없이 받아들인 걸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슨 입장인 걸까? 새벽녘에 겨우 일어나 조용히 거실로 나가봤어요. 지우는 작은 이불 덮고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아이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언제 알았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년쯤 설인이 연락했었어. 아이를 낳았다고. 근데 난 내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 그 사람은 그때 이미 결혼했었고, 출산도 그 남자와 했대. 그래서 그냥 묻고 살았어. 그럼 그 아이가 당신 아이인지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응. 설인이 유전자 검사에서 며칠 전에 결과를 보냈어. 내 아이 맞더라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걸. 왜 나한텐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지. 왜 내가 이 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모든 걸 떠안고 있는지. 분노보다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래서요? 앞으로 이 아이 어떻게 할 건데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후의 머리를 쓰다듬기만 했어요. 그게 더 답답했어요. 나는 이제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나와 보니 지후는 이미 밥을 다 먹고 있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밥을 차려줬더라고요. 테이블 위엔 반찬 3가지, 국까지 따뜻했어요. 그 장면이 너무 낯설었어요. 제가 아파도 그런 식사 챙겨준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빠 이거 맛있어요. 지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말에 남편도 같이 웃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싱크대 앞에 서서 조용히 컵에 물을 따랐어요. 근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그건 분명 질투였어요. 이 아이가 낯설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불공평해서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오늘 지우 학교 전학 수속하러 가야 해. 너도 같이 가줄래?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같이 가달라고? 내가 왜? 그 순간 터져 나왔어요. 당신 지금 진심이야? 전학은 왜 그렇게 빨리 얘기해? 나한테 상의도 없이 결정해.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그냥 지우가 안정되려면 빨리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이 더 서운했어요. 이 집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자리를 위해 내가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 시어머니가 그날 오후 집에 오셨어요. 소식을 들었다면서 지우를 꼭 껴안았어요. 얘야. 네가 그 손자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어쩌면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걸까?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과일도 깎아주고 장난감도 꺼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도 이제 지후 엄마가 된 셈이니 엄마 노릇 제대로 해봐야지. 시어머니가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제 안에 있던 화가 끓어올랐어요. 그 아이가 내 아들도 아니고 난 이런 상황에 동의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지후 엄마 아니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고 남편도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돼요? 난 상의도 못 받았어요. 결과만 통보받았을 뿐이에요. 제가 왜 이 아이 엄마가 되어야 하죠?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보다 스스로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나만 소외될까봐.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까봐. 그날 밤, 남편과 둘이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해. 나 이대로는 못 살아. 남편은 말했어요. 나도 헷갈려. 근데 지우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잖아. 그 말에 저는 무너졌어요. 사실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 그 아이는 내 아들 맞아. 그럼 난 뭔데? 난 누구냐고. 당신한텐 나는 지금 뭐야?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 말뿐이었어요. 이제는 사과로 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걸. 그 사람만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제 마음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어요. 지우는 조용한 아이였고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부담스러웠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아이를 미워하는 내 마음이 더 비겁하게 느껴졌거든요. 아이 밥을 차려주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면서도 저는 끝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지후도 점점 제 눈치를 보게 됐고 집안은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하루는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저 때문에 힘드세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아이는,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상처받은 티 하나 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술을 마셨어요. 잘하지도 않는 술을. 그냥 뭐라도 하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취한 상태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그냥 나가 살게. 당신들이 알아서 해. 나도 지쳐. 매일 집에 있는 것도 지옥 같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남편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그러지 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지우는 이 집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 그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모든 진심이 저에겐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집을 나갔어요. 친정으로 가지도 못하고 근처 고시원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휴대폰은 꺼놨고 남편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저 혼자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내가 정말 이 집에 돌아가도 되는 사람인지 다시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후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던 아이. 그 눈빛이 떠올라 자꾸만 마음이 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갑자기 안아줄 자신이 없었어요.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고 지우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지후가 많이 찾았어. 내 이름도 불러보고 문 앞에도 앉아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내가 돌아오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야? 그 아이는 계속 우리 집에서 자고 나는 그냥 엄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내가 결정해. 나랑 지우는 널 기다릴 거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내 잘못이야. 그 순간 저는 벽에 기대 앉아 울었어요.
어느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상황.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야기. 그 안에서 가장 흔들린 사람은 결국 저였어요. 저만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집은 조용했고 남편도 예전보다 말을 아꼈어요. 지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저를 볼 때마다 웃으려 애썼어요. 그게 더 미안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아이는 나를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지우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요. 선생님이 엄마랑 같이 하라고 주셨어요. 그건 그림 수업 숙제였어요. 가족을 그리는 시간이라며. 아이의 그림종이 한가운데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림 속에 저는 확실히 있었어요. 엄마라는 글자는 없었지만 지우는 제 옆에 서 있었고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같이 해보자. 그림을 색칠하면서 처음으로 지후와 눈을 마주쳤어요. 아이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어요. 그 미소 하나에 제 마음이 또 무너졌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지후가 내 꿈 꿨대. 꿈에서 엄마가 손 잡아줬다고 하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고 그 아이의 작은 손을 떠올렸어요. 차갑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았어요. 그 손은 제가 쥐어준 손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지우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려고 했어요. 학교 어땠어? 밥은 맛있게 먹었니?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짧은 관심이었지만 지우는 그걸 온몸으로 받아줬어요. 표정도 눈빛도 하루하루 달라졌어요. 주말엔 지후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작은 간식 하나를 집을 때마다 제 눈치를 보는 아이를 보며 저는 말했어요.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봐. 그 말에 지후가 웃으며 초코우유를 골랐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귀엽고 또 안쓰럽고 또 따뜻했어요. 집에 돌아와 지후가 그린 그림을 벽에 붙였어요. 가족이라는 제목이 적힌 아주 단순한 그림이었는데 그 속에 제가 있었어요. 이젠 저도 그 그림 속 자리에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남편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지후도 나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후가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저기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순간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 대답이면 충분하다는 듯이 지후도 말없이 저를 안았어요.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이제는 아침이면 지후가 먼저 저를 깨워요. 엄마, 오늘은 소세지 반찬 돼요? 그 한마디에 하루가 시작돼요. 이제는 밥상을 차리는 제 손길에도 웃음이 돌아왔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예전에 제 얼굴과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많이 지쳤고, 많이 울었고, 많이 흔들렸지만 지금은 조금은 단단해진 얼굴이에요. 남편은 아직도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라고 있어요. 지후 앞에서 웃어주는 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이제 우리 셋의 시간이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아이가 제 삶에 남겨준 가장 큰 진심이 상처가 아닌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이 아이를 통해 나도 한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건 단순한 용서도 그냥 감정의 흐름도 아니에요. 이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 속에 나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이제 저는 지우를 우리 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엄마는 아니지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상처가 아닌 기억으로 남고 싶은 사람이요. 우리 모두의 삶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죠. 그 변화 속에서 조금은 따뜻해지고 싶어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